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이 집값이 40%가 빠진다면 나는 정말로 버틸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미 시계바늘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수억 원씩 떨어지고 영끌족들이 투매를 시작하며 평생을 바쳐 일궈온 노후 자산이 단 1년 만에 반토막 나는 상황.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5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지독한 유동성 파티의 대가가 이제 청부서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2026년 왜 집값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시나리오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중반에 공개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하락장의 직격탄을 맞고 평생 번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당신에게는 강남 진입의 마지막 기차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숫자와 것이 경제의 게임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춤을 추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자산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부동산 사이클, 인구 통계학적 변화, 그리고 2026년에 몰려있는 공급 폭탄의 데이터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분석한 2026 부동산 생존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지금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봐 장되실 아이츠 해방 것일 겁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2년 뒤 자산 격차는 최소 수억 원 이상 벌어지게 될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골든타임을 지켜줄 마지막 경고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채의 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무거운 화물 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나요? 아니죠. 수백 미터, 심지어 수 킬로미터를 더 밀려나간 뒤에야 멈춥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환율이 불안정해져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설마 떨어지겠어? 하는 심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도 열차를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오면 다시 불장 오는 거 아냐?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을 때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왜일까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미 경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신호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없고 직장이 불안한데 금리 1, 2% 낮아졌다고 수십억짜리 집을 덥석 살 수 있을까요? 2026년은 바로 이 금리 인하의 가짜 희망과 실물 경기 침체가 만나는 최악의 데드크로스 지점이 될 겁니다. 여기에 최근 요동치는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이는 다시 금리를 압박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와 환율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상황.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금리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인구 구조의 역습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대 매수 주체이자 지탱 세력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70대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자, 자산의 유동화라는 개념을 깊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막혔다고 가정해보세요.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는 세금 내기도 벅찹니다. 결국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몸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죠. 2026년에는 이 다운사이징 매물이 시장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매물을 받아줄 30, 40 세대는 어떤가요? 이미 영끌로 지칠 대로 지쳤고 DSR 규제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팔려는 시니어는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젊은 수요자는 증발한 상태.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본이 90년대 초반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2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빠릅니다. 2026년은 그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반토막 낼 이거대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전세제도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동안 전세라는 독특한 사금융을 통해 거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포비아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2026년은 이해 3년 전 부동산 고점에서 체결되었던 고액 전세 계약들이 대거 만기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가는 이미 그 아래로 떨어져 있죠.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울며 집을 금매로 던지거나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집 한 채는 전세 주고 나는 작은 데 살아야지 했던 시니어분들, 이 역전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돌려줄 전세금이 없어서 내 평생의 자산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비극, 2026년에는 흔한 뉴스가 될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공급의 역습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2026년부터 입주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구축 아파트를 가진 유주택자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시장에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쏟아지는데 누가 20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겠습니까? 신축이 구축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다시 구축이 주변 시세를 무너뜨리는 하락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강남이라고 예외일까요? 서초, 반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가 겹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격이라 불리던 강남조차 매물 적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시장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교한 시그널을 보낼 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면 탈출 명령입니다. 첫째, 경매 낙찰 가율이 추락합니다. 감정가 10억짜리 집이 7억에도 안 팔린다면 일반 시장 가치는 이미 그 아래라는 뜻입니다. 둘째, 악성 미분양이 핵심지로 번집니다. 다 지어놓은 새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건 수요가 증발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거래량 절벽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7억을 부르고 팔 사람은 10억을 고집하니 시장이 멈추는 거죠. 결국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이 던지는 가격이 그 단지의 시세가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이번 하락장에서 자산이 반토막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째, 데드웨이트를 잘라내세요. 내 아파트 대출 이자와 세금,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계산해보세요. 만약 이 집이 20% 하락했을 때 내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그 집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둘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세요. 2026년 폭락 시나리오에서는 차라리 집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셋째, 현금과 달러를 보유하세요.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집값 하락의 손실을 달러 수익으로 상쇄하는 해지 전략. 이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장에 들어가야 할 바닥의 신호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급매가 아니라 경매가 사라질 때입니다. 집주인들이 이 가격엔 절대 못 팔아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경매 낙찰 가율이 다시 8,090%로 올라올 때가 선수들이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둘째, 정부가 취득세 및 양도세 파격 감면 카드를 꺼낼 때입니다. 이건 정부조차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전세 가율이 V자로 반등할 때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값 더 안 떨어지겠지. 차라리 사야 하나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락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바로 물타기입니다.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8억이네. 한 채 더 사서 평단가 낮춰야지라는 생각은 자폭 행위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손절이 쉽지 않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 매수가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은퇴 후 전세로 옮기신 분들은 반드시 집주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역전세로 인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이 하락장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인구 구조, 공급 폭탄, 부채의 임계점이 만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파괴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것부터 하세요. 내 자산의 대출 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주변 단지의 미분양 추이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사려면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늘 준비된 비관론자에게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들이 울며 집을 던질 때 웃으며 기회를 낚아채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재난이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